안녕하세요. 초보테크씨입니다. 회생제동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절약하는지, 얼마나 연료비를 아끼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앞에 별로 안 된다. 회생제동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게 얼마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요거 확인하는 화면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모르시는 기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현대 기아차잖아요.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급발진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 가능성도 존재해요. 거기에서 원인은 회생제동 장치를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일 수 있고, 기계적인 급발진은 우리가 적어도 현재 법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회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오류로 인한 급발진은 막아야겠지만 가능성이 있음에도 우리가 급발진의 인간의 오류로 인한 가능성을 두고도 왜 회생제동 장치를 적극적으로 써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 같으면 블루링크고 기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앱 있죠? 그 뭐 열고 잠그고 전반적으로 관리 다 할 수 있는, 이게 앱이 요즘에는 거의 뭐 다 쓰시니까.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오닉 5 제 차입니다. 제 차고 현재 연결은 되어 있지만 충전은 되지 않고 현재 충전 상태는 완속으로 540km 정도가 주행 가능하다. 다만 이건 기존에 재운행하던 뭐 연비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산된 거라서 실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블루링크 화면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그리고 오토큐도 마찬가지, 그 기아차 타시는 분들도 이거 있죠? 들어가시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 중간에 상태 있죠? 상태 하단에 여기 설정에서 상태에서 상단만 보셨을 건데 제일 밑으로 가시면 차량 관리가 있어요. 차량 관리에서 운행 리포터 메뉴가 있습니다. 운행 리포트 메뉴, 차량의 고장 상태와 운행 내역을 확인하세요 라는, 자, 상태에서 가장 하단에 차량 관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 운행 리포트 화면이 나와요. 이 운행 리포트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EV 에너지 사용 정보가 있죠. 전기의 사용 정도가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보세요. 제가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기준으로 kWh인데 그냥 단위 빼고 35. 제가 어제 운행을 하면서 대략 한 250km, 300km 탔겠죠. 그러면 운행하면서 전체 쓴 전력은 35라고 할 때 연비가 6.3 정도고, 그러면 여기에서 회생제동, 오른쪽에 끝에 회생제동이 있죠. 이게 제가 회생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다시 배터리를 충전한 에너지 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서 보시면 저기 누적이 있죠. 저 최근 한 달치 기준으로 이제 누적을 해서 통계를 보여주는데, 저는 지금 13일인가 12일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12일, 13일 정도 타면서 밑에 누적을 봐보세요. 자, 이제 누적 요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이 차를 사서 대략 한 12, 13일 동안 타면서 전체 쓴 에너지 소비량이 524kWh예요. 524 보세요. 그런데 밑에는 연비고 그 밑에는 회생제동 생산이에요. 생산. 회생제동, 브레이크 회생제동 기능을 통해서 내가 배터리를 다시 충전한 에너지 양을 의미해요. 그러면 제가 전체 쓴 에너지 소비량은 524kWh인데 회생제동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양이 273이에요. 그러면 전체 대비 얼마예요? 7, 24 하면 약 절반 약간 넘으니까 52에서 53%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가스차에서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가 가스차에서 만약에 연료를 100리터를 소비했어요. 100리터를 소비했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덜 사용하고 회생제동 장치 설정을 해둠으로 인해서 회생제동 장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연료를 절약하거나 아니면 다시 연료를 생산한, 그러니까 LPG 가스를 생산한 게 대략 51리터, 52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스차를 만약에 5만원, 6만원 주고 충전을 했어요. 풀 충전을 했어요. 5만원 주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7,000원 정도는 내가 브레이크를 통해서 오히려 가스를 생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에서 내가 524를 사용을 했어요. 이건 충전도 있고 회생제동도 있지만 이것저것 상관없이 전기의 뭐 나온 것은 상관없잖아요. 전체 에너지인 전기는 내가 524를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생제동을 씀으로 인해서 제가 만들어낸 에너지가 27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체 에너지 쓴 것 중에서 한 51에서 52% 정도는 회생제동 장치를 통해서 생산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무서워서 손님이 불편하기도 할 것이고 해서 제가 발컨을 노력을 해보고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회생제동 2, 3으로 저도 넘어갈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회생제동 장치를 가장 약하게 쓴 거예요. 물론 회생제동 장치를 아예 안 쓰면 그렇다고 해서 0은 아니에요. 완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걸로 알고, 다만 이제 비율은 적고 대신 뭘 하냐면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당연히 브레이크를 쓰면 피곤하겠죠. 발도 피곤하고 소음도 있고 브레이크도 짧고 브레이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주기도
당겨지겠죠. 손해요. 내가 돈을 쓰는 꼴이죠. 오히려 브레이크를 쓰면서. 회생제동 장치 1만 가장 약하게만 해도 이만큼 절반 정도는 내가 쓴 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면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연료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전기차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생제동 2.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회생제동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 다음 가장 강력한 아이페달이 있어요. 아이페달은 그냥 소위 얘기하는 원페달이에요. 그냥 악셀만으로 밟으면 가속, 떼면 브레이크 수준으로 되고 이 정도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회생제동 3, 2 이런 단계별로 3으로 갈수록 강하고 그러면 제가 1인데 이 정도 절반 정도를 생산했으면 2, 3 혹은 아이페달까지 가면 이게 진짜 도심에서 좀 과하게 운행하는 분들은 이를테면 단순히 비교해서 524 에너지를 소비했으면 400 넘게 에너지를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충전해서 적게 쓸 수 있겠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비도 괜찮고 문제는 뭐다? 그렇게 강력한 회생제동이 손님은 멀미가 일어나고 우리 기사들은 거기에 브레이크 사실상 페달에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적응하면 인간의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만큼 제일 약하게 해도 이만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를 만약에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는 분들이 하루에 한 2만 얼마고 적게 쓰는 분들이 만 얼마대 뭐 완속으로 느리게 하면 10,000원 초반대도 있어요. 그럼 연료를 만약에 하루에 전기를 15,000원, 2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실제 이 방식으로 본다면 하루에 만약에 15,000원 전기 요금을 충전 요금을 쓴다 그러면 한 6, 7,000원, 7, 8,000원 좀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놓으면 9,000원, 10,000원 이상을 사실상 줄이는 거예요.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택시 기사님들 가스 잠깐 때우는 것도 싫어서 대기하는데 시동 꺼놓고 앞에 줄타기 할 때는 앞차 한 대 빠지거나 그러면 우리 시동 안 걸고 기름값 한참 비쌀 때는 막 밀던 기사님들 많잖아요. 지금도 가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택시 시동 안 걸고 그냥 운동 삼아 미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가스도 아까워서 그 정도인데 이렇게 회생제동으로 많이 돈을 아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애초에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연료비를 많이 아끼는 게 기본적으로 충전 요금도 있지만 회생제동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할 거면 애초에 가격은 비싸게 사고 전기요금은 더 많이 써야 돼요. 오르는 가격도 부담이지만 회생제동으로 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연료비를 쓸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미 전기차의 충전 비용은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택시 연료비 대비. 그럴 거면 회생제동을 안 쓸 거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가스차 스포티지나 아니면 뭐 K8이나 아니면 소나타 대기하다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년에 뭐 일반적인 그 택시 전용 가스가 나오면 그걸 사는 게 맞아요. 왜? 이 회생제동을 안 쓸 거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아끼는데 이걸 안 한다고요? 그러면 전기차를 비싸게 차값을 3,900만 원 제일 싸게 사는 게 3,800, 3,900인데 이걸 뭐하러 사요? 살 이유가 없죠. 비싼 거 사고 연료비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회생제동을 안 쓸 거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회생제동을 하면 이만큼 연료를 많이 절약을 하고 문제는 회생제동을 강하게 할수록 연료비를 더 아껴요. 문제는 그럴수록 우리가 착각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참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한 10 며칠을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건 자신 있는 분들이 전기차 사세요. 자신 있는 분. 저도 어차피 지금 1단계 적응하면 2단계, 3단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회생제동으로 제가 벌어들이는 전기요금도 이제 지금 270 정도면 절반 정도면 나중에 가면 한 350, 400이 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전기요금은 아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수록 저도 오류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이 있겠죠. 브레이크를 점점 안 쓰면서 페달만 쓰다가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놀래서 제가 밟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을 밟으면 저도 차도 어마어마한 사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존재하죠. 점점 커지겠죠. 근데 전기차를 산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슬프지만 그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걸 피하겠다 그러면 전기차를 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70대 이상 기사님들은 전기차를 사지 마시길 권장을 드려요. 네, 이게 회생제동을 쓰면 쓸수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길게 운행을 하셨잖아요. 저도 뭐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한 지 거의 뭐 20몇 년, 30몇 년이 되어 가는데 아니죠. 제가 19살에 따고 지금 나이 하면 20 뭐 몇 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70대이신 분들은 거의 40년, 50년 동안 엑셀 브레이크,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 엑셀 이걸 썼단 말이에요. 수천만 번을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하고 전기차를 사서 이 회생제동을 쓰면 그분들이 40년, 50년 동안 뇌에 이미 자리 잡아버린 이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 악셀에서 당연히 전기요금을 아끼니까 이제는 원페달, 회생제동 적극적으로 쓰면서 악셀만 쓰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운전을 과거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고 거기에 내가 적응된 상태에서 이 다른 걸 받아들일 자신이 있느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미 택시에서 급발진 사고가 택시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분들이 운전을 못하셔서 그럴까요? 최근에 봤잖아요. 모범 택시 기사님도 있고 올해 그 모범 운전자 기사님도 있어. 그분들 수십 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운전 실력이 부족하고 뭐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래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이 오히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문제가 오류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전기차를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전기차를 사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뭐 요즘 같으면 그냥 기다리다가 소나타 후속으로 나오는 거 사든지 아니면 뭐 싼 거 K8 사든지 그랜저는 가격이 비싸도 좀 부담스럽고 아니면 뭐 스포티지 같은 걸 가스 지금 택시로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있고 하든지 아니면 뭐 QM6나 SM6 같은 것도 있고 적어도 가스를 사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60, 70대가 안 되신 분들도 전기차를 타시는 데 있어서는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회생제동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사실상 적극적으로 쓰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고민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손님이 멀미를 하든 말든 그냥 회생제동을 강하게 쓰면서도 브레이크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왜 멀미가 나냐 하면 이거예요. 근데 악셀을 꾹꾹 밟고 있다가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브레이크에서 왜 멀미가 손님들이 하냐? 이 브레이크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떼면 차가 쭉 공주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주거리라는 게 부하가 굉장히 적게 엔진 브레이크만 약하게 걸리면서 차가 쭉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가 악셀에서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뗀다고 해서 손님들이 울컥하거나 막 심하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죠.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손님이 울컥거리는 게 없고 그 다음 브레이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꾹 밟았다가 다시 힘을 빼면서 쓱 쓰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손님 역시도 자동차를 많이 탔을 거고 거기에 적응이 있어요. 근데 전기차의 특성은 그 회생제동이 강할수록 악셀을 꾹 밟다가 놓으면 놓는 만큼 브레이크가 걸려요. 일정하게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가다가 부드럽게 가다가 브레이크 살짝 걸리고 울컥하지만 브레이크가 다시 약해지는 이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그냥 강하게 5의 힘, 10의 힘, 일정한 힘으로 그냥 계속 걸려버려요. 우리가 악셀에서 발을 떼버리면.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우리가 발을 올리고 밟아서 브레이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응할수록 기사는 편해요. 그냥 발만 떼버리면 브레이크니까. 근데 손님은 멀미가 나는 거죠. 근데 손님이 멀미를 덜하게 하려면 악셀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떼야 되는 거예요. 살짝 떼면 그게 브레이크를 약하게 거는 식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악셀을 확 떼버리면 차라리 확 떼버리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면 손님이 멀미를 하고 손님이 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악셀을 살짝 떼면 우리가 악셀을 발을 떼면서 이제 브레이크라는 게 익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왼쪽에 브레이크가 밟는 게 브레이크였는데 이제는 브레이크를 발을 떼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위치에서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면서 다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놀라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전기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회생제동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제일 약하게 써도 이 정도로 전기요금을 아끼기 때문에 회생제동은 무조건 써야 돼요. 전기차를 할 거면. 그게 아니면 안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회생제동을 하면서도 내가 오류로 인한 급발진을 안 할 거면 운전을 하면서 그래도 이걸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기차가 인간의 오류, 우리들의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뭔가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게 있을 수는 이런 사건을 안 경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면 괜찮아. 근데 돈을 포기할 거면 전기차를 왜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잘 하십시오. 저는 근데 재밌어요. 빨리 가고 재밌어요. 차가 막 장난감 타듯이. 근데 이렇게 이제 재미 느끼고 막 차 막 미친 듯이 운전하고 막 급가속하고 이러다가 이제 큰 사고 한번 보통 터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촐랑촐랑 거리는 거 보면 지금 재밌거든요. 한참 재밌을 때예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사고 한번 100방 납니다. 사고 한번 나고 나면 그때 이제 깨닫고 반성을 하고 조심을 하죠. 인간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어요. 저도 아마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어서 막 촐랑촐랑거리고 열심히 운전할 때입니다. 근데 아마 멀지 않아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사고가 한번 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사고 한번 나면 좀 반성하겠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잘 고민하십시오. 전기택시는. 감사합니다.